여러 가지 종류의 유전이 있었잖아, 처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할게. 처음에 이제 설명 안 했어요. 보조개나 쌍꺼풀 같은 외형적인 거 말고 미맹이라고 있어요. 미맹은 뭐냐면 맛을 잘 못 느끼는 유전자예요. 자, 그래서 미맹은 열성으로 유전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알아봤다.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 유전에 대한 그 이론이 반복돼요. 저 가계도를 한번 보세요. 저 아래쪽에 스몰T로 되어 있는 네모난 남자 아들이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로 추측이 돼요. 자, 이 부모는 파란색으로 표현됐으므로 미맹이 아닌 유전자의 정상 유전자처럼 보였을 거야. 내면은 알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몰T 둘 다 열성 순종의 부모한테서는 당연히 같은 형질의 자녀밖에 태어날 수 없죠. 또 라지티 우성 순종의 부모한테서도 같은 형질이 태어날 거야. 그럼 이런 가족의 경우에는 우성인지 열성인지 전혀 구분이 없이 똑같은 유전자의 자녀가 태어나므로 우성, 열성의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순종끼리 만나면 전혀 다른 형질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다른 형질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 즉 우성, 열성 구분의 형질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잠재적으로 열성, 우성 인자를 모두 갖고 있으면 자녀가 다른 형질이 태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멘델의 유전 법칙 처음에 할 때 순종과 열성을 교배했더니 잡종 일대에서 저런 부모가 태어났죠. 그럼 잡종 일대의 완두를 자가수분하는 경우랑 마찬가지야. 그럼 자가수분했더니 여러 가지 형질이 나타나잖아. 그때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나타나고 표현형이 유전자형은 1대 2대 1로 나타나고 그랬죠. 이래서 엄마와 아빠와 다른 형질이 나타난 경우는 저런 경우일 것이다. 맞죠? 그래서 왼쪽 표를 보면 특히 부모 둘 다 라지티 스몰티여야 엄마한테서 스몰티 하나, 아빠한테서 스몰티 하나를 받게 된다. 한쪽이 라지티거나 이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저렇게 잡종 일대의 부모가 자손을 낳으면 열성 인자를 가지는 유전자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즉 나와 다는 미맹이 아니야. 겉으로 볼 때. 근데 미맹 자녀가 태어났어. 그러면 부모한테서도 열성 유전자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부모의 유전자를 우성이라고 하고 왜? 열성 인자 갖고 있었는데 발현이 안 됐잖아. 근데 자녀는 다른 유전자형이 발현됐잖아요. 표현형으로. 그러므로 자녀의 유전자가 열성인 거야.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발현됐다? 안 나타났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 그러므로 안 나타나던 유전자형이 자녀한테서 나타났으면 이건 잠재적으로 숨어있던 거니까 이게 열성 유전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보인자였을 경우에 숨겨져 있었겠죠. 보인자의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발현됐다면 그 형질이 열성이고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태까지 기초부터 쭉 다뤄오면서 알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표현형만 가지고도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 이거죠. 다른 유전을 가지고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유전 분석 연습, 귓불 가계도. 문제부터 보면 그림은 어떤 집안의 귓불 모양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귓불 모양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상념 색채에 있다. 자, 그럼 1번 분리형 귓불과 부착형 귓불 중 우성 형질을 쓰시오. 그림 다시 봅시다. 왼쪽이 분리형이야. 끝 모양만 보세요. 분리형은 오므라들면서 얼굴과 귀가 분리된 것처럼 쏙 들어간 모양. 분리형이 우성이다. 끝 모양이 보면 연결돼 있죠. 부착형이. 이런 걸 열성. 자, 그래서 1번 답은 일단 분리형 귓불이 우성이다. 그럼 이것도 부모가 다 분리형인데 갑자기 부착형 자손이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열성인자를 모두 받았으므로 엄마, 아빠는 모두 잡종 일대. 즉, 두 가지 형질을 다 갖고 있어야 열성 형질이 나타난다. 바로 좀 전에 배웠죠. 자, 그런 걸 상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부터 보려면 분석을 해볼 텐데 2번 먼저 읽어보고 분석해보자. 2번 우성 유전자를 라지 B, 열성 유전자를 스몰 b라고 할 때 3과 4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자, 지금 1번과 2번은 아래 색깔을 보세요. 분리형이 우성이라고 그랬죠. 보라색이 분리형이야. 분리형의 남자와 여자가 우성이에요. 그럼 맨 위에 1번, 2번 보세요. 부모가 다 분리형이고 우성의 형질이 나타난 부모가 있는데 그 아래 보면 3, 4, 5, 6이 다 자손입니다. 근데 4번과 5번이 둘 다 열성 순종을 가진 아들과 딸이 태어났어. 그럼 4번과 5번의 유전자형은 뭐예요? 얘네는 잡종형으로 라지 B, 스몰 b가 있을 때는 우성 형질이 나타나.
멘델의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이 그거죠.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은 우성이 나타난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잖아. 근데 부모가 지금 우성처럼 보이는데 다른 인자가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서는 없던 형질이 자손한테 태어났네? 그럼 이 자손이 갖고 있는 게 열성이다.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4번과 5번의 유전자형이 벌써 여기서 나타나요. 그럼 지금 스몰 b이므로 3번과 6번이 아무리 정상인 인자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한테서는 지금 우성순종은 불가능한 거야. 엄마가 스몰 b, 아빠가 스몰 b 하나씩 줘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라지비의 우성순종 부모는 없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저걸 지워버렸어. 그러면 3번을 봅시다. 자, 지금 2번 문제가 3번과 4번의 유전자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자, 3번을 알아보면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잡종 1세대야. 라지비 스몰 b야. 그럼 라지비 스몰 b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비 가능하죠. 그리고 라지비 스몰 b도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은 라지비 스몰 b, 4번은 스몰 b의 유전형이다 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답은 3번은 라지비를 빼야 돼. 자,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을 했어야 돼요. 지금 3번과 4번 사이에 7번 자손이 있는데 열성순종이에요. 스몰 b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3번도 라지비의 우성순종은 아니었다라는 게 자손한테서 판명이 된 거예요. 이 7번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일이야. 딱 한 명 자손이 있는데 열성순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3번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라지비는 지우고 라지비 스몰 b라는 겁니다. 3번 3, 4 사이에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불령 귓불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3, 4 사이에 태어날 수 있는 종류 중에서 7번이 태어났다 그래서 스몰 b가 태어날 확률이 벌써 사용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얘는 스몰 b로 태어났고 그 다음 태어날 자손은 또 새롭게 모든 확률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야. 자, 그러므로 3번, 4번을 보면 라지비 스몰 b의 부모죠. 그럼 이 경우에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은 라지비 스몰 b, 스몰 b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 라지비 스몰 b랑 스몰 b 두 가지이므로 50%의 확률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7번은 스몰 b가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그 다음 자손은 또 저 두 종류 중에서 반의 확률을 가지고 분리형이 태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50%이다. 이렇게 답하는 거야. 자, 4번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쓰시오. 그럼 나머지 오른쪽을 이제 봅시다. 지금 여태까지는 유전자형이 다 확실하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6, 8, 9번을 이제 알아보면 돼요. 자, 6번은 유전자형이 뭘까요? 6번의 부모는 지금 라지비 스몰 b야, 둘 다. 근데 6번은 5번이 스몰 b이더라도 8번, 9번이 지금 열성순종이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므로 6번은 라지비도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스몰 b는 아니에요. 분리형이라고 우성이라고 지금 표시가 색깔이 돼 있으니까 얘는 라지비도 가능한 애다. 6번은. 그래서 얘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8번은 5번과 6번이 저런 경우이므로 8번과 9번은 스몰 b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므로 8번과 9번은 이 아빠는 스몰 b만 줄 뿐이므로 오른쪽에 엄마한테서 가져오고 아빠한테서 스몰 b를 가져오고 근데 스몰 b가 없으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유전자는 라지비 스몰 b이다. 그래서 8번, 9번은 확실히 판명이 납니다. 오로지 6번은 알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 또 재미있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드디어 유전 분석 연습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혈액형과 생맹을 합친, 즉 두 가지 유전 형질을 합쳐서 알아보는 방법이야. 자,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ABO식 혈액형과 정록 생맹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O형이면서 정록 생맹인 아들일 확률은 자, 이럴 때 결국 O형이면서 정록 생맹인 아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를 알아보는 건데 천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찬히 이것저것 연구를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겁을 먹지 말고 재밌는 문제가 나왔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알아봅시다.
두 가지 유전 형질을 가지고 알아볼 때는 자 이렇게 해요. 자 오른쪽 표를 보면 정상을 오렌지색으로 그 다음에 정록생명인 경우를 보라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일단 색깔로 보면 보라색이 열성인데 생명은 그 열성 우성이 있는 거지만 혈액형은 그 종류를 알아보는 거죠. 상염색체에 있는 거지. 생명은 성염색체에 있고 자 이거 다 종합적으로 보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AB형 네모 즉 AB형 아빠의 유전자형을 알아봅시다. 자, 오렌지형은 정상이라 그랬고 네모는 남자니까 자, AB형의 정상 남자. 자, 저렇게 표현돼요. AB형 혈액형과 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은 다른 상동염색체야.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따로따로 표현했지만 이제 교차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AB형은 B라는 생식세포와 A라는 생식세포가 합쳐진 경우고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X와 Y가 합쳐진 경우야. 정상인 아빠는 무조건 B 유전자도 XY, A 유전자도 XY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B형의 엄마 근데 정록생명의 여자예요. 그럼 정록생명 여자는 열성 순종인 X'X'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B형의 엄마는. 그럼 B의 혈액형은 BB 또는 BO일 수 있는데 자식인 가의 혈액형을 보니까 A형이야. 그러면 지금 이 엄마 B형이 BB이면 A형이 나올 수가 없죠. B와 O를 갖고 있다. 그때 B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성염색체는 X', X'. O를 나타내는 생식세포에도 유전자형의 성염색체는 X', X'.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모는 A형과 O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형은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밑에 나를 보니까 O형의 자녀가 있어. O형의 자녀는 아빠로부터도 O, 엄마로부터도 O를 받아야만 열성인자로 순종인 O형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A형 아빠는 AA는 아니에요. AO를 가지고 있으면서 O형인 나한테 O를 하나 줘야만 해. 그러면 A를 가지거나 O를 가지거나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럴 때 A형의 아빠는 정록생명 남자이므로 X', Y는 정상이지만 정록생명 유전자, 열성인자를 갖고 있을 때 정록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죠, 남자는. 그래서 A형의 아빠는 X'Y와 X'Y만 있을 수밖에 없다. A형의 혈액인자를 갖고 있는 그 생식세포의 염색체에 성염색체는 X'Y 밖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럼 오른쪽 맨 끝에 엄마는 자 O형이다. 그럼 O형은 무조건 열성인자니까 OO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O형이 구현되죠. 그래서 자 O형의 엄마니까 오렌지색이므로 정상 여자이므로 성염색체는 XX 또는 보인자 X', X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가는 왼쪽에 AB형 아빠와 B형 엄마가 낳은 A형 자손 가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위에 부모가 갖고 있는 혈액형 인자가 B, A, BO 근데 A형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때 나타날 수 있는 A형은 AA는 불가능하고 왼쪽의 A와 오른쪽의 A가 결합한 AO형을 갖고 있는 A형이다. 그래서 가의 혈액형은 유전자형이 AO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정록생명 남자니까 정록생명 열성인자를 갖고 있는 X'Y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형질을 하니까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분류를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부모한테서 나타난 O형을 봅시다. O형은 정상의 여자고 위에 부모한테서 정상의 여자가 태어나려면 지금 오른쪽 부모 중에서 아빠는 정록생명 남자이므로 X 유전자는 열성인자밖에 없어요. X' 밖에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X'을 꼭 갖고 있어야만 하므로 우성순종인 XX의 염색체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O형이니까 열성 유전자 OO 그 다음에 정록생명은 보인자로 X', X 이렇게 구성된 염색체를 갖고 있겠다. 자, 정리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다시 보면 O형이면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 자 그러면 이럴 때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 먼저 가르쳐주고 그걸 확인할게요. 지금 O형이면서 정록생명이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O형일 확률만 먼저 알아보고 정록생명인 경우를 알아보고 그 두 가지를 곱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A5 유전자를 갖고 있고 오른쪽은 O5만 갖고 있죠. 이럴 때 O형이 나타날 확률은 A5와 O5를 교차를 하면 A5, A5, O5, O5니까 A형 또는 O형이 반반씩 나타나죠. 그래서 자, 문제 푸는 방법 1번. O형일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정록생명 아들일 확률은 몇 %인지를 알아내면 돼요. 그럼 왼쪽에 아빠 A형은 X'Y고 오른쪽에 엄마는 X'X야. 그럼 전체 중에서 정록생명 아들이 태어날 확률 한번 볼게요. 교차로 알아보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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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딸이죠. 그 다음에 Y, X', Y, X. 전체 네 가지 중에서 딸이 반이고 아들이 반인데 아들 중에서 반은 생명이고 반은 정상이죠. 그럼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은 전체 중에서 4분의 1인 거예요. 아들 중에서 정록생명인 확률은 50%고 아까 O형일 확률 2분의 1과 정록생명 아들일 확률 4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을 선생님이 진짜 쫙 해줄 건데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질의 유전을 알아볼 때는 한 가지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확률, 그 다음 형질의 유전자가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확률 두 개를 알아봐서 곱하기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해요.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 1은 O형일 확률 2분의 1과 정록생명 아들일 확률 4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1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공부를 충분히 안 하고 만약에 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제 학교 시험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서 저렇게 딱 곱해버리면 자신 있게 끝내도 되지만 이걸 확인할 때는 진짜 풀어서 해봐야 돼. 근데 처음부터 이걸 하면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문제도 막 호둥지둥 돼요. 그래서 일단 저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알아보고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유 있는 시간에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을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가와 나의 자손 중에서 어떤 아들이 태어날 경우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두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 그러면 생식세포를 다 한번 경우를 따져보는 거예요. 왼쪽 거 A형의 가 아빠와 O형의 나 엄마의 생식세포를 다 한번 해서 교차를 해보는 거야. 자, 왼쪽 봅시다. 혈액형은 A5형이니까 A 유전자와 O 유전자 하나씩 종류별로 생식세포가 나오겠죠. 저렇게 네 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 다음 O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는 나 엄마는 혈액형은 O형,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X'X, 보인자라 그랬어. O형의 유전자에 X'을 갖고 있거나 O형 유전자에 X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생식세포끼리 이제 한번 어떤 유전자형이 나오는지 하나씩 꼼꼼히 이제 배열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왼쪽에 첫 번째 거가 오른쪽에 두 가지 엄마의 생식세포와 수정을 하면 확인해 보세요. A5형이야. 혈액형은 둘 다. 그리고 X', X', 저런 제대로 된 46개 그 생식세포보다 2배로 늘어난 상동염색체를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A형의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와 오른쪽 엄마의 생식세포와 결합하면 A5, 그 다음 성염색체는 YX', YX. 자, 세 번째 O형과 X'을 갖고 있는 생식세포와 오른쪽 엄마의 생식세포와 결합하면 혈액형은 O형이고 X', X'. 자, 마지막 네 번째 혈액형은 O형밖에 안 나오고 이번에도 아들이 태어나죠. YX', YX. 자, 이렇게 나열해 놓고 찾아봅시다. O형이면서 자, O형인 거는 오른쪽 4개밖에 없죠. 왼쪽은 다 A형이야. 오른쪽에 O형이면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아들 중에서가 아니야. 전체 중에서 따지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O형이면서 정록생명인 아들은 누구야? 얘밖에 없네요. 그러면 전체 몇 개? 2, 4, 6, 8개 중에 하나가 그럴 확률이므로 전체 중에서 저런 아들이 태어나므로 8분의 1의 확률이다. 확인해 보니까 맞죠. 자, 이런 걸 많이 연습했다면 이제 두 가지 형질은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기를 하면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이걸 선생님이 다 나열을 해서 확인을 해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유전 분석 연습을 여러 개를 쭉 하면서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를 그냥 눈으로 봤을 뿐 본인이 풀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이제 이해는 했어. 그럼 실제로 재미있게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